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2 나는 누구인가 나? 10년 전 2월 새벽이었다. 수영 연습을 하러 가는 차에 혜진이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이 나고 떨렸다. 혜진이야. 뭔가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어디 있니?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듯 했는데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용현병원에 있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할아버지. 방금 돌아가셨어요. 의사는 다음 단계를 처리할 보호자를 요청했고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평소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지 않았다. 입을 열기 전에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점점 좌절했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지?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그녀가 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서 가자.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연습을 빼먹어도 괜찮은지 확인하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위험 신호를 켜고 2차선을 건너서 숨가쁘게 유턴했습니다. 그녀는 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진 할아버지는 흰 시트로 덮인 들것 위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멍하고 힘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의 어깨가 굳어지고 그는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볼 수 있을까?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벌려 그를 껴안고 부드럽게 그의 등을 두드렸다. 나는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지고 있었고 코와 뺨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침을 힘겹게 삼켰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고 낯설었다. 그녀는 슬펐을까? 그녀는 그의 고통을 느꼈을까? 아니면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했을까? 그녀는 그에게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녀가 모든 것을 돌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을까? 위의 모든 것들이었을까? 아니면 그중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혜진은 그녀의 부드러운 쓰다듬기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소리를 내며 주저하며 팔을 들어 어머니를 다시 껴안았을 때 그 소리는 애절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보다 거의 한 발 작았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혜진이가 얼마나 슬픈지 느낄 수 있었지만 내 귀로는 그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간호사의 눈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나는 혼자 서 있었고 감정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나는 그에게 안심시킬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후에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혜진이는 친척이 없고 고아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와 저는 잘 지내고 우리 집에는 여분의 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는 제 생각을 들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지?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반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혜진은 제 친구였고 2명의 10대 자녀를 부양할 만큼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가 다시 새벽 연습을 하러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오늘 혜진이가 집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인천 용현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에 살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었다. 5층 전체가 우리 집이었다. 복도에 있는 침실은 죽은 동생을 위해 따로 마련했다. 어머니는 그 방에 동생의 가구, 책, 심지어 방배동 집에 동생 방 커튼까지 챙겼다.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그 방을 지나갔다. 나는 항상 그것을 유민이의 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늦게 집에 돌아와서 유민이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커튼 대신 더블 블라인드가 있었고, 새로운 가구가 있었고, 침대에는 흰색 침대보가 있었고, 홈시네마 시스템이 있었고, 벽에는 시티 오브 갓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나는 놀라서 방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고 계획된 것 같았다. 색상, 가구, 방의 배치는 전과 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어머니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았다. 포스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취향에 딱 맞았다. 유민이 살아있고 지금은 10대가 되었다면 이런 방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 나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혜진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시티 오브 갓을 보러 갔을 때? 아니면 지난주에 병원에 있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날만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빨리 충성을 바꿀 줄은 몰랐다. 입양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모든 것이 준비될 줄은 몰랐다. 혜진은 어머니 마음속에서 유민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성을 바꿀 필요조차 없었다. 어머니처럼 김의 김씨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되었다. 나중에 나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성이었다. 유진, 어머니가 현관에서 불렀다. 그녀는 혜진과 함께 돌아왔다. 야, 유진아, 혜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대답하면 아파트 안으로 더 들어오겠다고 암시했다. 나는 나갔다. 그는 현관문 옆에 서 있었고 신발은 여전히 신었고 옆에는 가방과 여행 가방이 있었다. 여기 있어요. 그는 불편하고 수줍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뺨은 빨갛게 물들었고 마치 그가 방금 비밀. 어머니는 그의 뒤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공기를 맑게 하고 말해야 했다. 나는 혜진을 마주 보았다.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엄마는 내가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민뿐이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잘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